네, 올해 임대차 시장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또 다른 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대책은 충분한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6월부터 실행하는 전월세 신고제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 가격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임대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전월세 상환제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현재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맺는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 이런 일도 어렵게 됩니다. 또 지자체가 지역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이 표준 임대료 도입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다시 한번 임대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부동산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태고 이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매물 잠김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효과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는데 집값, 전세값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정부가 이 수도권에 2년간 11만 4천 가구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 이 4년 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년 이후에 임대료가 그 당시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이제 급등하는 문제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법이라든지 관련법 개정, 공급 대책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이 4년 동안은 상한제로 가격을 어떻게 묶어 놓더라도 이 4년 후에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또 충분한 전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